아까 말씀 주신 그 수행비서한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이 내용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 당시에 이게 진정이 들어왔었어요. 언제쯤이에요?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게 진정이 들어온 게 한 2, 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민주당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실 있을 때 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민주당 보좌진 협회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좌진 협회로 진정이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 내용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세게 들어와서 음식물 쓰레기 뭐 버리게 한다 뭐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 근데 만약에 이걸 수행비서한테 시켜놓은 거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좌진들도 사실 그 안에서 급이 있거든요. 4급, 5급, 6급 급이 있고 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과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과 수행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행을 하신 분이 제일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 약자한테 이런 일들을 시켰다? 아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장군급 인사가 뭐 자기 집에다가 병 불러가지고 청소시키고 뭐 다 했다. 많았죠, 그거. 예, 그랬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장 그래서 담그고. 저는 이게 사실은 강선우 의원 혼자만의 문제는 진짜로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도 똑같이 당했던 피해자예요. 예, 저도 그 당시 처음 들어왔을 때 의원이 집에서 저기 뭐야 김장을 담근다 그래가지고 그 김장 다들 그렇게 김치 안 사 먹고 이렇게 아니 근데 보좌진을 저는 괴롭힙니까? 아니 그것도 네. 주말에 저는 심지어 돈도 안 받는 입법 보조원이었어요. 근데 뭐 주말에 뭐 김장을 담근다 그래가지고 뭐 나는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줄 알고 갔죠. 웬걸? 가족이 봉사한 거예요? 아니 뭐 거기까지. 네. 아니 근데 진짜로요. 맞아요. 18대 때 19대 때는 더 심했고요. 그래요? 그나마 20대 21대 되면서 나아진 거예요. 네,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그 아직도 전에 근데 보면. 이런 분이 남아 있다는 거 저는 이건 민주당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국민의힘도 똑같은 문제지만 적어도 이런 분을 감싸서는 안 돼요. 감싸는 순간 민주당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권 의식 있는 의원들의 문제이고. 그럼요. 내가 저는- 아니 근데 그거는 의원 자신의 잘못된 그냥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뭐 그러니까 있겠죠. 저희 네. 민주당에도 과거에 뭐 3대 악마, 뭐 국민의힘도 뭐 3대 악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족한들 사이에서 소문이. 네, 왜냐면 다 공유가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은 예. 뭐 자기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갑자기 야 집에 가서 강아지 빗 좀 이렇게 산책시켜. 빗질 빗질 좀 좀 해줘라. 해줘라. 그리고 또 의원은 지역구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자기 혼자 있잖아. 근데 이분이 혼자 밥 먹는 걸 매우 싫어해.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아침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아침에 나오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최악이다. 밥 먹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야. 어떤 그 수행하시던 분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강대교에서 갑자기 차를 확 세우고 차 키를 뽑아가지고 서강대교에다가 키를 던져버리고 나 일 안 해! 새끼야! 하고 그만두신 분도 진짜? 있어. 네. 전설의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뒤에서 글 쓰고 있으면 뒤에서 탁 이렇게 보다가 야 오타 났잖아 이 자식아 오타 났잖아 이렇게 막 때리기도 뒤통수를? 하고, 뒤통수 갈기고 아, 이제 우와. 이런 살아있다, 살아있어, 분들은 오늘. 야 진짜 19대니까 2012년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많이 실명 토크 가능합니까? 아,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까? 근데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도 그러면 야 우리 당은 더해 임마 우리 방에서 갑자기 문 닫지 왜 그러는 줄 알아? 뭐 왜 11월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좀 가려서 하세요. 네? 예. 욕설이 네. 많이 나온다. 네, 욕설이 막 나오는 네, 거예요. 육두 문자가 그래. 나왔다. 지금 이런 게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런 갑질이 지난 한 10년, 15년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줄었어요. 진짜 많이 예.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갑질들이 뭐 드러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도 많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현재 진행형적인 면이 지금 나오는 증언들이 그런 게 있고 저는 무엇보다 좀 민주당의 이번 대응과 이런 것들이 약간 끔찍하게도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뭐냐면 민주당이 늘 했던 이야기가 그 피해자 중심주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강선우 의원의 이와 같은 갑질 의혹에 대해서 폭로했다는 보좌진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어제 기사 나왔어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고소해서 고발해서 입을 막겠다는 건가요? 그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제보하고 증언하려는 증인이 있었어요. 오늘 인사청문회 나와서. 근데 그 증인 채택 막았죠. 민주당이. 왜 막아요? 왜 피해자의 막은 게 아니라 이제 합의를 피해자가 안한 말할 거죠. 기회조차 안 줘요. 왜? 아니 합의를 해주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은 당연히 증인을 부를 거예요. 민주당이 동의만 해주면 증인은 오늘 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오게 해요? 왜 국회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데서 말을 못 하게 해요? 이게 2020년대에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우리 사회에 확장시켰던 민주당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저는
갑질은 여야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요.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랑 너무 다르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주님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의 보통의 폭로성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렇겠죠. 얘기를 막 예, 하고 예.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그분의 말이 지금 증언이 사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강선우 후보자도 충분히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줘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이런 갑질이 드러난다고 하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감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는 우리가 제대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나서 양쪽 결정하자는 얘기를 겁니다. 같이 듣는 게 같이 낫지 들어야죠.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안 불러 들을 기회도 안 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신 거예요. 나는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도 민주당이 처음 꺼냈어요. 처음 들어봤어, 진짜. 왜냐면 우리 법은 피해자라고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처음으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사실상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너무 맞지를 않고 무엇보다 언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 증인 없이 갔습니까, 이렇게. 이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 이후에 완전 뉴노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여튼 뭐 네. 증인 없는 네. 이 부분은 네. 그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됐는데도 다 임명하는 거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정권 뺏기고 나서 저쪽 당이 그랬을 때 뭐라 그럴 거냐. 할 말이 없다. 네, 근데 지금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장관들 통과시켰으면 안 되는 거 맞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증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좌진들 진짜 파리 목숨이거든요.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실로 가야 되는데요. 다른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 사람 뽑지 마라. 그럼 그 사람 사실상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예요. 그 블랙리스트 근로기준법상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 하는 업체 다 처벌받거든요.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 오늘 언론 기사 나온 거 보면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증언자, 두 명의 그 인터뷰한 보좌진 말고 또 다른 보좌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많아요. 제가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민주당을 사랑하고 그나마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요원하게 생각하는 많은 보좌진들이 참고 있어요.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자기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두렵기도 하죠. 이렇게 해놓고 나 찍혀가지고 다른 방 못 갈까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민주당,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에 피해가 갈까봐 얘기를 못하는 보좌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이 입은 그만 감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저도 드리고 강선우 싶어요. 의원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 우리 예, 아니, 마지막 근데 짧게만 짧게. 하시고. 네. 근데 지금 현직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보좌 직원의 또 어머니가 올린 글이 있어요. 아, 우리 딸이 거기서 그분 정말 노사모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모 출신이면 안 됩니까? 아니 노사모 출신이 그러니까. 아니라 정치적 색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마치 보좌진의 어머니처럼 무슨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얘기했지만 전혀 사적인 관계가 아주 깊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하고도 저도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아는데 네. 결론은 이런 목소리는 그러면 왜 조명이 안 되는가.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쉽게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받자.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앞에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해 항의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갑질 의혹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강선우 후보도 보좌관들한테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쓰레기 국회까지 가져와서 분리수거해라. 갑질한 거거든요. 앞서 강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보좌진 46명을 면직하고 일부 보좌진에겐 자신의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실제 면직은 28명이었고 가사 도우미가 있어 보좌진에 가사를 시킬 이유가 없었단 취지로 해명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여당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흠집내기라며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낙마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에 발탁된 사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9명입니다. 다만 강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선 여당 일각에서 난감하다는 분위기도 익힙니다.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는지를 들어보고 그게 뭐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